자, 머리가 다치면 가장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보호구 중에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모에 대해서 알기 전에 보호구란 무엇이며 구비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호구란 무엇이다?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여 착용하는 보조기라고 할 수 있으며 소극적인 안전대책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구가 갖추어야 될 구비 요건으로는 당연히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감전이 되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해 위험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해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워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아무리 보호가 잘 되더라도 작업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안전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모는 당연히 모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안전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 두 번째는 ABE, 세 번째는 AE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AB와 ABE의 차이점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다? E가 붙을 때는 일렉트로닉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감전 방지용이 추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모에 E가 붙었다. 바로 감전 방지용이 된다. 그 다음에 ABE와 AE를 비교했을 때 B가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차이점에서 다른 점은 추락이 다른데 따라서 B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추락에 대한 방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A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E가 없는 경우에는 비내전압성이 되겠고 E가 포함된 경우에는 내전압성이 되겠는데 이때 내전압성일 경우에는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모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방탄모 많이 써봤을 겁니다. 자, 당연히 전체 뒤쪽에 있는 것이 모체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착장체가 중요한데 2번은 머리 받침 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머리를 받쳐주는 고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리가 없이 그대로 안전모를 쓴다면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 머리 받침 고리로 해서 약간 이격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엇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머리 받침끈, 그 다음에 4번은 이마에 부착돼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머리 고정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턱끈, 그 다음에 차양, 그 다음에 충격흡수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모의 구조의 조건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안전모는 어떤 구조를 가진다? 모체, 착장체, 턱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턱끈을 잘 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턱끈을 매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모가 흘러내리거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턱끈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의 착용 높이는 85mm 이상, 외부 수직거리는 80mm 미만이어야 되며 안전모의 내부 수직거리는 25mm에서 50mm, 그 다음에 수평 간격은 5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 받침끈은 폭은 15mm 이상, 끈의 포개압은 72mm 이상이 되어야 되며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인자들을 모두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은 85는 착용 높이에 해당이 되는구나 정도는 매칭을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안전모의 성능시험 정말 중요하죠. 먼저 성능시험의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충격흡수성, 내관통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 풀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암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면 어떤 암기법이 되냐면 자, 어떠한 내관 전체에 충격을 받게 돼서 물난리가 턱 하고 발생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충격을 받았다. 충격받은 내관 전체에 내관이 터졌기 때문에 물난리가 턱 하고 발생하였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충격은 무엇이다? 충격 흡수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관은 내관통성, 그 다음에 전은 내전압성, 그 다음에 물은 물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성,
그 다음에 나는 난연성, 턱은 턱근 풀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줘야 될 게 무엇이다? 관통거리, 내관통성에서 관통거리 AB중은 11.1mm 이하, 그 다음에 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의 관통거리는 9.5mm 이하가 되어야 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모는 AB, AE, AB 전체 3개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전압성과 내수성에서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은 1% 미만이어야 되며, 이 두 가지는 AE와 ABE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충격 흡수성에서 충격력 4450N도 같이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내수성 시험 방법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기출문제에 나왔을 경우 문제를 한 번 정도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있어서 AE, AB 2종만 하나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이다? 내전압성과 내수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화는 왜 사용하냐면 마찬가지로 물건이 떨어져서 발등에 다칠 수도 있고,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에 뾰족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 거를 신게 되면 그것이 뚫려서 발이 관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해줘야 되고, 안전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화의 종류로는 가죽재 안전화, 일반적으로 많이 신는 안전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무재, 정전기 안전화, 그 다음에 발등,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성능 구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안전화가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안전화의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에서 단화, 중단화, 장화에 대한 높이 기준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긴 한데, 고무재 안전화의 사용 장소에 따른 구분, 해당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하고 필기를 합격한 후에 실기를 대비할 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사용 장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안전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는 몸에 착용해서 줄에 매달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안전대용 로프의 구비 조건 정도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 잠기 장치가 아니라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추고 잼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를 말하는 것,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는 이 안전대에 대한 부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안전블록에 대한 것들은 실기시험에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눈에 익혀줘야 되겠고, 자, 다음은 안전장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갑이기 때문에 손에 착용하는 녀석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회전체 같은 데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착용한 후에 롤러기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이 장갑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장갑을 착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절연장갑의 등급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등급은 00등급에서 4등급까지 볼 수가 있으며, 앞쪽에 있는 교류에 1.5배를 한 게 직류이기 때문에 교류의 단위를 외워준다면 직류까지 같이 암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별 색상에 대해서는 암기해주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햄버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햄버거. 자, 가장 밑에 뭐가 깔려있죠? 당연히 빵이 깔려있습니다. 빵은 당연히 갈색깔을 띠고 있겠고, 그 위에 소스를 발라주는데 케첩을 먼저 뿌려줘야 되겠죠. 케첩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햄버거에는 흰색은 무엇이다? 양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맥모닝 같은 거에는 노란색인 계란이 올라가게 되겠죠.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녹색은 항상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 자, 이렇게 햄버거를 다 먹은 다음에는 우리가 후식을 먹어줘야 되겠죠. 자, 등색은 무엇이냐면 약간 귤색을 띠는 것을 등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햄버거를 다 먹고 귤을 까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안경은 언제 착용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걸어다닐 때 계속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라인더 같은 거 사용했을 때 날이 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거를 많이 발생했을 때도 눈에 들어가서
앞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때 보안경을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경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주면 되냐면 보안경의 종류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차광용 보안경에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그 다음에 복합용, 용접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보안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안면은 무엇이다? 우리가 용접용 보안면을 볼 수가 있는데 가끔 길 가다 보면 길바닥에서 용접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아, 저게 바로 보안면이 되는구나 라고 눈에 한번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방진 마스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는 언제 쓴다? 마찬가지로 방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될 때 쓰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직결식 전면형, 그 다음에 격리식 전면형이라는 종류들이 있다라고 종류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직결식 반면형, 그 다음에 격리식 반면형,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이 있다. 자,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 및 형태에 따른 등급. 자, 이것도 어떤 부분만 외워주면 되냐면 특급은 99.95% 이상의 분진 포집효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의 특급은 99.0% 이상이 된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핵심 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답형과 작업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 조건은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되며 방진 마스크의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피 분율 1% 이하가 될 것. 그 다음에 여과제 시험 시약은 염화나트륨과 파라핀 오일을 사용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진 마스크 분집 포집 효율은 그냥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등급에 따른 사용 장소. 이것은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좀 낮았지만 실기에서는 출제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고 가볍게 정독을 해준 후에 그 다음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는 실기를 대비해서 이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는 언제 쓴다? 우리가 군대에서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유해물질을 걸러주기 위함인데 어디를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냐면 아래쪽에 방독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시험가스 및 정화통의 표시색에 따른 흡수제에 대해서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면 먼저 시험가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 다음에 정화통의 흡수제는 암기해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은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더욱더 출제율이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이며 정화통의 흡수제는 활성탄,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용은 후프카라이트와 방습제, 암모니아는 큐프라마이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전동식 호흡구도 정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어디가 포인트가 된다? 귀마개, 귀덮개의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종인 EP1일 때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그 다음에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덮개인 EM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우측에 있는 핵심 키는 핵심 키가 아니라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호복의, 방열복의 종류 및 질량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좀 낮지만 실기에서는 간혹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줘야 되고 우측에 있는 착용 부위에 따른 질량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한번 익혀둔다면 필기 이후에 실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어딜 보게 되냐면 안전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형인지는 바로바로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해당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빠르게 파악한 후에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다음 페이지인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재는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색깔이 나와 있지 않지만 색깔이 나와 있는 것이 교재에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표지판도 있지만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표지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따라서 금지 표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고 표지일 경우에는 마름모 모양과 삼각형 모양을 사용한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 표시는 원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안내 표지는 네모 표지. 자, 그래서 비상구 표지판을 보게 되면 네모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관계자의 출입 금지에는 3가지가 있다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외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눈에 익혀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및 색도, 그 다음 용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첫 번째, 빨간색일 경우에 색도 기준은 무엇이다? 7.5 아래 4%14. 일반적으로 용도는 금지나 경고에 많이 사용되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빨간색을 보게 되면 위협적인 느낌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해야 되는구나, 경고가 주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일 때는 당연히 옐로우이기 때문에 5Y, 그 다음에 8.5% 12가 되겠고, 노란색도 경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은 삼각형을 많이 사용하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위험 경고 이외에 위험 경고 주의 표시 또는 기계 방어물에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은 2.5pb에 4% 10이 되겠고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파란색으로 보게끔 해서 눈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겠고, 지시는 원형을 많이 사용하며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은 2.5G에 4% 10 안내가 되겠고 비상구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일 경우에는 N9.5, 그 다음에 검은색일 경우에는 N0.5까지 같이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 뭘 배웠죠? 보호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모의 종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AB, 그 다음에 AE, ABE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때 A는 낙하비례, 그 다음 B는 추락, E는 감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모의 성능시험 어떻게 배웠죠? 충격, 내관 전체에 물 난리가 턱 하고 발생되었다. 자, 그래서 안전모의 성능시험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줬어야 됐죠. 자, 그래서 충격은 무엇이죠? 충격은 무엇이다? 충격 흡수. 당연히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겠고, 내관 동성. 그 다음에 전체 전은 내전압성. 물은 물 숫자로 해서 내수성. 난리는 난연성. 턱은 턱근 풀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내전압성과 그 다음에 내수성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자, 내전압성과 내수성은 무엇이다? AE와 AB, E만 해당이 되었다라는 것도 따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절연장갑 등급별 색상, 햄버거 생각하면 되겠죠? 빵, 위에 케찹, 위에 양파를 올리고 계란 후라이 올리고 양상추 올리고 그 다음에 귤을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독마스크 시험가스에서 유기화합물용은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할로겐용은 염소가스. 여기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 여기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표 전체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안전보건 표지도 같이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 같이 있는 걸 봐주시면서 빨간색일 경우와 노란색, 다시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인 경우, 녹색인 경우와 흰색, 검은색 부분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